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내일은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자, 내일 종목들 가지고 또 공부할 건 해봐야 되겠죠. 단지 조심해야 될 것은 내일은 월말의 목요일이니까 모든 매매를 간결하게 한다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주석을 달기 전에 전일 나왔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은 주성 코퍼레이션이 대응을 잘했으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진행을 해서 상당히 수익이 좋았는데 후반부에 오늘 사문 히스토리를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77%? 네, 77%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여기까지 딱 상가까지 나왔죠. 잘 하시는 건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니언스도 오늘 상당히 모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시가 좀 높았습니다만 10%쯤은 오늘 27%가 갔으니까 더 괜찮았고, 대진 첨단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네요. 보니까 대진 첨단도 오늘 나름대로 깔끔한 수익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 15%? 시가 4% 15%. 유라클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볼까요? 7.9%에서 18.6%니까 유라클도 나쁘지 않았고, 소룩스도 오늘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시가 좋았죠. 부합에서 출발이 됐으니까 14%까지 갔으니까 수익적인 면으로는 이게 참 편하게 생기는 수익이었겠네요. 그리고 이쪽 애들은 크게 뭐 제일 볼 수가 없었죠. 오리엔트 전광, 오리엔트 바이오, 얘네들이 그냥 오늘 정점을 한번 찍어줬죠. 상가까지 갔으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월말장에 나름대로 몇몇 종목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네요. 자, 내일 공부할 종목들 한번 둘러봅시다. 자, 내일은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는데요. 지금 이재명 관련주가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서도 보면 전부 다 뭐 에이틱 모빌리티, 수산 INT, 코나이, KD, 코이즈, 토탈 소프트, 카스 전부 다 시간에 상가가 있죠. 내일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내일 공부할 종목들은 이재명 관련주는 전체를 빼겠습니다. 하나 정도만, 여기 있는 웹캐시 정도 하나 정도만 정책 관련주를 하나 보도록 하죠. 아침에 시가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오늘 25% 정도 올라갔는데 상가는 못 찍어줬죠. 시간에 0.7%니까 눈치를 보면서 하셔도 될 겁니다. 자, 모티브링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5.9% 올랐습니다. 시간에 3% 정도 올라나네요. 인정해 주시고 16,000원 정도는 조금 밑으로 내려올 것 같아서 밑으로 내려오면 꼬리를 달아줘 별 의미가 없거든요. 내일 시가 3% 정도 잡히면 그냥 3% 안에서만은 시가 프로 기준 매매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CK 솔루션. 시간에서는 이놈이 더 올라있군요. 5.3%. 근데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내일 월말에 목요일인데 그렇다고 특별한 뭐 재료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건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거래량이 83만 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호가가 좀 헐빗헐빗합니다. 하지만 뭐 시간에 5%까지 올려놓는 사람들의 공이 있죠. 고생을 했으니까 인정을 해줍시다. 그래도 같이 움직여보죠. 내일 16,000원 기준가 이렇게 잡고 합시다. 너무 날로 먹으려 했으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즉 너무 날로 먹으려 한다는 것은 시가 5% 출발하니까 난 보합에서 기다렸다가 5% 정도 빠지면 먹어야지,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도 물론 뭐 눌림을 기다려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정을 해주고 꼬리를 살짝 달아주면 일단 지켜보고 가만히 있다가 시가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대진 첨단 소재는 내일 한번 더 보죠. 시간이 보합 근처니까 0.6%. 진입한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왠지 파란 색깔이 비치면 도망을 나온다. 주성 오늘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인 종목이죠. 오늘 우리가 이거 완화를 다섯 번의 완화를 걸렸는데 끝까지 승부를 보았는데 끝까지 상가를 먹었죠. 네, 이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조금은 관심을 받을 겁니다. 1,500원 자기들이 딱 기준가를 맞춰놨네요. 얘는 꼬리를 달아줄 확률이 많습니다. 목감이 내일은 이렇게 좀 나올 확률이 많죠. 그래서 밑에 꼬리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위험하니까. 1,500원 단가도 자기들이 맞춰 놓았으니까 이걸 가지고만 대응을 해본다 라는 전략으로. 다음은 DNA 링크. 오늘 6% 정도 올랐는데 모습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DNA 링크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쪽인가 아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6% 정도 올랐거든요. 시간에 3%지만 3%까지는 볼 거 없고 여기 3,800은 1.3%입니다. 이걸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하게 올라가면 골을 불러야 됩니다. 한 5% 오르고 한 6% 오르고 이러면 큰 프로수가 나올 때까지. 웹캐시는 방금 했고 비트맥스는 제로는 아시겠지만 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새로 편입을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판 마이크로스트레이지 얘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많이 좀 크는 회사 대표적인 이제 미국 회사인데 관심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비트코인 관련주 다른 것들이 전혀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놈은 내일 급하게 갈 건 없고요. 그냥 보세요. 2,100원 기준가 다 하나 잡아 놓으시고 어찌 움직이는가 좀 보십시오. 내일도 아마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조금 목요일에 무리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본다는 마인드로 한번 봅시다. 수급이 조금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면 같이 움직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입니다. 달러 빼면 같이 이제 달라붙어야 될 종목인데 시간에 3.8% 이렇게 올렸는데 이건 좀 의도적인 게 많은 것 같고 우리는 7,600원 기준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본다는 전략 합시다. 동양철관 마이너스 4% 정도 빠졌는데 시간에 보합 근처에서 0%대 있네요. 편안하게 진행합시다. 0에서 1% 정도 되는 것은 시가에 편안하게 집어넣어보고 간을 보는 매매도 좋습니다. 왔다 갔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말이죠. 원봉이 비치면 잘라주면 되니까 크게 안 다치는 선에서는 편안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좋거든요. 너무 막 웅거트리고 매매하면 오히려 힘들어요. 콜모홀딩스 오늘 한 5% 정도 빠졌는데 기술주로 눌림자리로 한번 들어갈 자리는 많습니다. 보합 기준가보다는 8,700원 기준가로 가지고 하는 것이 기억하기에 좋겠죠. 같은 0%대니까 원봉이 비치면 일단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 네 종목은 기술적으로 보죠. 신라섬유 내일 만약에 이재명 관련주들이 별다른 모습으로 안 보이고 전부 다 꼬꾸라진다면 신라섬유도 조금 관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에 1.2% 보합 기준가 잡고 한다 라는 전략. 네이처셀 이틀 동안 좋은 모습 보이는데 오늘 좀 실망스러웠죠. 네이처셀을 내일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합시다. 액션그룹 액션그룹은 조금 더 내려가야 되겠죠. 900원이나 이 정도 타점을 한 잡아 주시고 그 정도까지 안 오고 900원이면 한 5% 될라나요? 되겠네요. 안 주고 보합을 돌파를 하면 900원과 950원이 더 잡고 보는 것이 좋겠죠. YOM 포카가 조금 약한 것이 의미입니다. 이 종목은 이 종목 좀 지켜보시다가 급하게는 하지 마시고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일단 보합 기준가에서 놀아줍니다. 0%대에서는 음봉을 비치면서 방향이 아니다 싶을 때는 잘라주고 나와버려야 합니다. 월말이니까. 내일 종목들은 다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내일 만약에 방금 신라섬유를 이야기하면서
보기보다 이재명 관련주들이 내일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라는 판단이 설면 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코롱모빌 애들 많이 안 좋았잖아요. 한쪽에 좀 올려놓고 혹시 모르니까 지금 올려놓고 반대급부로 한번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트레이딩 방법입니다. 어떤 인물을 논하고 뭐 정치를 논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그냥 기술적인 트레이딩의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재명 관련주가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후반부에는 트레이딩 히스토리 안 보신 분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이죠.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다들 격정의 날을 보냈을 텐데 다들 하루 잘 마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 결심 공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내 상황도 그렇고 주식 상황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격정의 하루를 다들 보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더 복귀해 보면서 각자의 트레이딩을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했던 종목들부터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종목은 아무래도 주성 코퍼레이션이 되겠죠. 오늘 이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상한목 매매 기법 중에 보면 용꼬리라는 매매 마인드가 있습니다. 뭐 기법이라기보다 마인드라고 표현이 낫겠죠. 즉 우리가 많은 종목들을 어떤 종목을 공략할 때 꼬리를 공략한다. 뭐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왔을 때 꼬리를 공략한다. 상한가를 진입했는데 상한가에서 숏티가 좀 있다. 상한가에서 롱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꼬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용꼬리라는 표현은 우리 급등주 시장에서 제가 자문에서 통용되는 말인데, 즉 말 그대로 꼬리는 꼬리지만 용의 꼬리다라는 그런 급등주 표현을 빗대서 한 이야기인데, 적어도 일반적인 꼬리의 수익률, 즉 어느 정도 수익을 주고 꼬리를 말아서 수익을 올려주는 이런 약간의 작은 이런 수익들보다는 꼬리가 길고 머리까지, 용의 머리까지 뭐 상한가겠죠. 우리 주식시장으로 보면 그런 것을 우리는 용꼬리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성 코퍼레이션을 공략하면서 제가 그 말을 오늘 이 종목을 언급하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반은 꼭 승부를 보아야 된다. 5% 10%에 만족하지 말고 배심을 가지고 이 종목을 봐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었죠. 여러가지 수많은 종목들을 매매를 하다 보면 많은 패턴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미리 보는 승부주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쌓여진 경험치가 많은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성 코퍼레이션은 우리가 타점을 거의 한가 근처까지는 안 잡았습니다만은 우리가 800 오늘 우리가 29.9%니까 한가죠. 저가가 26.8%네. 867원이 저가였습니다. 867원. 자, 우리는 여기보다 조금 더 주고 샀습니다. 850, 860, 870. 그렇죠. 이 가격대에 샀으니까 거의 뭐 꼴이라고 해도 간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부터 타이밍을 잡고 진행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매매한 거 오전에 한번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870원에 진행됐다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그 순간적인 것은 참 정말 뭐 별거 아니었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870원 근처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타점을 진짜 정말 잘 잡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흐름을 참 잡기가 참 쉽지는 사실은 않았어요. 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저 올라오는 종목이었는데 그대로 또 한가 들어가기가 참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여유분을 두고 한번 공략을 해볼 것인가 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었다면, 하지만 여기서 타이밍을 이제 우리가 딱 잡잖아요. 26% 구간. 딱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무한 질주가 좀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상당히 이제 오늘 이거 하나로 오늘 매매는 다 된 거죠. 이 오늘의 타점이 여기 타점이 오늘 26%대 타점이 가장 마지막 타점이었죠. 그 뒤로부터 이제 무한 질주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상가 유지한 때 시간이 10시 7분이니까 우리가 9시 5분에 했으니까 딱 1시간 만에 딱 77% 수익이 나오는 순간이죠.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급등주다운 급등주 모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총 수익률은 77%가 나왔죠. 오늘 타자치기가 바쁠 정도로, 타자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호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서로가 같이 좀 약간 흥분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게 해야겠죠. 급등주 트레이딩 하면서 용꼬리주를 가끔씩 만나는데 자주 만나진 않아요. 제가 완화를 10% 상승할 때마다 완화 걸리는 것을 4번 정도까지는 이제 겪어봤는데, 과연 오늘 이 종목은 4번을 넘어갈까 했는데 오늘 그것을 깼죠. 완화를 5번을 겪었습니다. 상승 완화 발동을 5번을 겪으면서 상가까지 안착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좋은 경험을 했고, 이런 식으로도 큰 수익 단 한 종목에서도 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직접 매매에 참여하고 또 보기도 하고 하면서 느낀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봐요. 좀 아쉬웠던 점은 한 3분의 1 정도는 보유를 하고 상가를 이제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좀 풀리다가 나중에 상가도 들어갔는데, 이재명 관련주들이 막판에 상가로 대금 올리면서 버티지를 못하고 이제 풀어진 점이 좀 아쉬웠죠. 하지만 워낙 당일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주성 코퍼레이션은 굳이 상가를 연출을 안 해줘도 만족스러운 트레이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성 코퍼레이션 용꼬리주가 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느낀 아주 의미 있는 트레이딩이었다고 봅니다. 대단했습니다. 주성 코퍼레이션.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테마주 다들 관심있게 보셨을 것이고 다들 매매에 다 참여를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우리 팀들은 오늘 정치 테마주는 다른 걸 절대 손대지 않고 동신건설 하나만 보자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신건설은 오늘 이재명 테마주를 이끈 종목은 동신건설이 제일 먼저 이끌었습니다. 아침에 파동을 가장 먼저 동신건설이 주었죠. 물론 그전에는 뱅크웨어나 고롱 모빌리티 애들이 시장을 유린을 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죠. 그 와중에도 동신건설이 일단은 이재명 테마주를 끌어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동신건설을 위주로 진행을 되었죠. 그래서 여기 우리는 42,0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42,000원이면 7.9% 정도 되죠. 예. 자, 이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을 그렇게 좋게 주지는 못했어요.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왜냐면 후반부 와가지고 고롱 애들이 또 우원식 관련들이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또 숨을 약간 죽이는 스타일이 되겠죠. 하지만 다시 밀렸다가 다시 42,000원을 회복합니다. 이 시점부터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시점에는 이제 오리엔트가 같이 춤을 춰주는, 오리엔트 바이오가 그때 시점에는 이제 춤을 춰주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같이 우군을 같이 합쳐서 이제 올라가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동신건설은 오늘 20% 딱 수익권을 안고 21% 정도 될 것 같네요. 상가까지 보유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보시는 같이 상가 들어간 종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위에 나머지 상가까지는 다 못 들어갔지만 전부 다 시간 내서 상가를 이렇게 다 맞춰주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정말 격정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코롱 모빌리티 쪽 애들도 같이 이제 가만히 눈여겨보았는데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보시면 오늘 29.8%까지 갔으니 거의 상가까지 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여기 상가까지 들어갔다는 소리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참 오늘 이런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오늘 포인트를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저희들은 우원식주를 잡지 않았고 그래서 아침부터 코롱 쪽이나 뱅크웨어나 이런 쪽은 아예 손을 대지는 않았어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딱 하나 동신것을 하나만 딱 보았는데 그것이 그나마 상가를 잘 가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선택을 잘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 코롱 쪽을 냈으면 단타 개념으로서는 재미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무리가 썩 좋았지는 않겠죠. 음식 관련주는. 그렇다고 또 이재명 관련주를 여러 종목을 또 짝짓기 매매한다든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았고 오늘 어쨌든 동신건설 하나 참여한다는 의미로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신건설 20% 수익을 안고 보유 중이니까 내일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전일 가져온 종목 중에 상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액션그룹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액션그룹은 깔끔했죠. 아침 시가 18% 좀 뛰어가지고 27%까지 갔으니까 상매매 수익으로서는 깔끔했다고 봅니다. 월말에 상가까지 간다는 건 무리라고 보거든요. 또 그럴만한 재료는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전에 급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나마 이렇게 올라가 준 거죠. 그 뒤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해서 이렇게 마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션은 상매매로서는 오늘 수익은 27% 정도면 적어도 25% 정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수익이면 상당히 잘 나왔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은 트레이딩 개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오전장과 오후장에 어떤 식으로 종목을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수익을 한번 먹은 종목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 내가 홀딩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버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었죠. 자, 신라섬유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를 보면 시가가 5.9% 출발했습니다. 여기 점선이 시가죠. 잠시 반등을 주고 기다렸지 않았습니까? 얼마? 1100원 단위. 이 자리에서 우리는 1차 공략이 들어갑니다. 아침에 1100원이면 1100원이면 한 1%? 1%도 되겠네요. 1%대 정도. 그래서 그때부터 반등이 일어나면서 상승을 해서 10% 정도 수익을 주죠. 자, 이것으로 일단은 신라섬유는 더 이상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한참 망설이지 않습니다. 더 가지를 못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 어떻게 된다? 급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타점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얼마? 1000원대. 1000원대면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 7.5%대입니다. 여기로 타점을 잡고 7%대에서 기다리자. 아니나 다를까 역시 기다리니까 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해서 홀딩 8% 정도 수익을 안고 홀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섬유는 단 두 번의 매매밖에 없었어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지만 수익률은 따뜻하다. 아침에는 우다닥 해서 짧은 시간에 먹고 마무리. 그리고 하루 종일 가서 나름대로 시험 보내고 오후장에 잠시 와서 딱 보고 있다가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 되면 참 상당히 매매가 좋죠. 오늘 신라섬유 같은 경우는 오전에 승부를 줬지만 이 내려온 시간은 일찍 내려왔어요. 한 1시간 만에 내려왔죠. 3, 40분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단순히 이제 그걸 가지고 가만히 보유를 하는 거죠.
결국 종가상 8%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신라섬유는 과연 내일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섬유 오늘 하루 18% 수익이면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니언스가 재밌는 수익을 주었죠. 지니언스는 어제 미리 보는 승부제에도 제가 올려놨던 종목인데, 시장이 안 받아주면, 재료를 안 받아주면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모건 스탠리라는 이름도 있는 키워드도 있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시가를 10% 정도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잠시 올려주고 좀 미끄러지죠. 미끄러졌다가 다시 시가를 회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점은 놓치지 않죠.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계속 죽어버리면, 이러죠. 죽어버리면 뭐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살아난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가 돌파하면서 다시 진입을 돼서 여기서 12, 3%.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시가 근처에 또 왔네요. 또 진입을 해야 되죠. 또 여기서도 한 10에서 12% 또 나옵니다. 이 한 종목만 해도 20에서 20, 한 4, 5%까지 수익이 나왔으니까 뭐 당일 수익으로서는 정말 편하게 챙긴, 이런 건 정말 편하지 않습니까? 허공에서 다리를 뜬 상태에서 뭐 이런 여기를 잡고 들어간다, 여기를 잡고 들어간다는 것은 참 까다롭지만, 이렇게 명확한 기준점을 주는 타점을 줄 때는 정말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지니언스 두 번의 타점에 20% 이상 수익이니까 아주 훌륭한 타점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대진 첨단 수제, 오늘 장전에 미리 우리가 기세주로 장전에 공략 신호가 나왔던 종목이었고, 시가 공략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이죠. 시가 4% 잡혔지 않습니까? 고가가 6%까지 올라갔으니까 수익률은 한 12% 정도 나왔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죠. 이렇게 장전에 딱 마음을 먹고 탁 두드리는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오늘 사실 전일에 우원식 관련주가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아침에 상당히 호기로운 종목들이 사실은 많았거든요. 좀 정신이 사나운 상태였죠. 하지만 꼭 집어서 우리는 대진 첨단 소재를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로는 좋게 나왔으니까 다행이죠. 오늘 장전의 시가 공략주로 나온 종목이 대진과 지니언스 딱 두 종목이었죠. 두 종목 다 오늘 훌륭한 수익을 주었는데요. 오늘 아주 깔끔하게 딱 한 번만에 딱 들어가서 땡 하기 전에 미리 매수 놓고 기다렸다가 시가 결정되고 챙겨 먹는 깔끔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시간은 뭐 30분밖에 안 걸렸죠. 오늘 대진 첨단도 10% 이상 수익 주었으니까 짧은 시간에 깔끔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종목으로 보유 종목은 노바텍 보유 중인데요. 제가 상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당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상종목이 기할 때라도 오전장에 일찍 그냥 승부를 보라. 왜냐면 오후장까지 가면 어차피 오전장이 좀 귀찮더라도 오전장에 자꾸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다. 왜냐면 거기서 승부를 보고 손을 털어버려야지, 오후장까지 간다면 여러모로 더 시달린다, 더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전장에 승부를 보고 손을 털어야 된다. 그리고 상매매는 오전장에 반드시 승부를 봐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오후장에 들어가지고 상한가를 가지고 뭐 상을 유지를 하고, 뭐 오늘처럼 뭐 오리엔트 전공이나 이런 오후장에 들어가, 이런 건 좀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오전장에 보라.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관리하기도 좋고, 하루 종일 오후장에 할 거라고 막 일하면 오히려 더 몸이 더 피폐해져요. 그래서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좀 보유하고 가는 종목은 상종목 노바텍을 이제 보유하고 갈 것이고, 동신건설은 20%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또 내일 흐름을 또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신라섬유도 우리가 8% 정도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내일 또 봐야 되겠죠. 그렇다 보면 보유 종목은 한 3종목 정도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나머지는 또 내일 흐름 보면서 또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주성 코퍼레이션이 오늘 정말 미친 듯한 수익을 줬기 때문에 한 종목에 하루에 단 한 번에 매수해서 77%의 수익이라면 참 큰 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성 덕분에 순수하게 그래도 데이부터 해서 그래도 150% 이상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내일도 또 차분하게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월말 주간이니까 조심스럽게 해야겠죠.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